수업하세요. This is your Bad Economist BadTube. 더 디플로맨스 이번엔 카카오 카풀 관련 뉴스를 다뤘습니다. 영어도 배울 겸 시사도 챙길 겸 딱 5분 투자하셔서 간단 요약 보고 가시죠. 라이드 쉐어링은 대표적인 공유 경제 이해죠. 일례로는 에어비앤비도 있고 집카도 있고 뭐 많아요. 여튼 미국에서는 우버가 주식 상장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황금 유태인 아재와 모겐 아저씨께서 우버의 상장 가치를 대략 136조 원 규모로 측정했는데 집에서 놀던 자동차로 일을 안 하시던 분들도 직장이 생기고 회사가 커져서 직장도 많이 생기고 또 주식 상장하면서 뱅커들 보너스도 두둑해지고 뭐 이게 진짜 창조 경제죠. 근데 이 우버가 한국에 와서는 시장 문도 못 따고 싸대기 쳐맞고 집에 갔어요. 그게 2014년이죠. 5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해서 또 시끌시끌한데 중립적 외신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10월 18일에 10만 명 규모의 택시 노조 연합원 중 60%가량이 광화문의 집회를 참가했다고 해요. 기사는 우선 카카오가 어떻게 택시업계와 지금까지 공존했냐부터 다룹니다. 근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정식 택시를 완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택시업계에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밥그릇을 박살낼 것이다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대변인을 인용해서 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버 이야기로 잠깐 가서 우버가 2014년에 완전 철수하고 2015년엔 국회에서 정식 택시 면허 없이는 택시 서비스 및 라이드 매칭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금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인데 그건 교통 혼잡 시간대 자가용 주행을 억제하기 위해 카풀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스타트업이 많이 생겼나봐요. 스타트업 좋은 거죠. 일자리 창출, 기업 간 경쟁 이야기, 뭐 신성장, 동력 발굴 등등이 있죠. 근데 이놈의 법은 스타트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나 봅니다. 플러스라는 앱이 있는데 이 통근 시간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서 법에 위배된지라 70% 가까이 감원했다고 하고, 비슷한 예로 럭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다행히 카카오한테 매각됐어요. 딜 기록을 보니까 올해 2월에 250억 원에 인수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카카오는 그때부터 단단히 초읽기에 들어갔던 듯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택시기사들이 하도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앱들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인데 그건 정말 얻어 걸려야 돼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얻어 걸렸죠. 이 기사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대목은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김동연 장관은 더러 마지못한 승인성 어조로 카풀 서비스 도입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잠재적 피해 계층이 정확히 누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 장관 자신도 잠재적 피해 계층이 누군지, 왜 그 계층이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 표현을 짚고 넘어가자면 김 장관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근데 이렇게 victim으로 직역을 하면 좀 껄끄럽고 그 발음 본질을 꿰뚫는 의욕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김 장관의 발언 취지는 피해보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서 피해는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잃는 것이 없게 하자이니까 제가 기자였다면 while doing so, we have to come up with an approach agreeable by all stakeholders that keeps everyone whole 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서 keeps everyone whole이라는 것은 피해가 안 가게 하자, 뭐 잃는 것이 없게 하자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른 한국 기사를 보면 뭐 집회 참가자들을 인용한 글들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택시 기사들이 뭐 카카오가 배차 서비스까지만 할 때는 이미지가 좋았는데 카풀 한다고 하면서부터 나쁜 이미지로 변했다. 카풀 사업화 즉각 철회하라. 자가용 영업은 탈세고 이것이 4차 산업인가? 우버를 몰아냈더니 카카오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등등의 말들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우버 모는 애들이 리프트도 해요. 그리고 우버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전직 택시기사도 많이 봅니다. 탈세는 절대 못해요. 모든 운임이 본사를 통해서 결제되고 정산되기 때문에 탈세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면 TV라도 받아서 탈세한다 할 수 있지만 한국은 TV문화도 아니고 카카오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사실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카오 사장도 맨날 괴롭고 그 아래 부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맨날 괴로워요. 경쟁사가 치고 나가면 어쩌나 동료한테 등에 칼 꼽히면 어쩌나 맨날 괴로워요. 괴로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괴로움을 무조건 피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죠. 아니 막말로 우버, 리프트, 카카오풀이 치고 나가서 그게 더 돈 잘 되고 승객 잘 픽업되면 그 길로 전향하는 것을 고려해야지.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한 종류의 택시만 몰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잠재적 피해자들을 직접적 수혜자들로 변환시키려면 상생하는 방법을 추구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돌만 던져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당장 택시업계 살리자고 신성장 아이템을 배척해버리면 공유 경제 성장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은 그 기회비용은 누가 내나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냅니다. 택시업계 기득권층에 선동질 당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카풀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목적으로는 시민의 안전, 택시업계 파괴, 여객 운송 질서 혼란 등등입니다. 근데 사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택시업계의 최우선 사항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택시업계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왜 소비자가 카카오카풀이랑 다르게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라는 이름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치러야 되는 기회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라이드 쉐어링 도입이 택시기사들의 생계 파트너로 직결된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생하는 공유경제를 성장 원동으로 택시기사 아들, 딸들이 균질의 삶을 살 수 있죠.